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 가이드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자, 오늘 법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방송을 두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련해서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예측하십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 법원이 이와 유사한 판례를 냈는 걸 살펴보면 네. 인용이 되지 않고 아마 기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아마 되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말 방송을 두고 이제 이 주말 방송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금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7시간 통화 녹음 보도를 이렇게까지 막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 보도 네. YTN에서 했었는데 그 파장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격적으로 김건희 씨가 직접 언론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네. 뭐 지금 MBC에서 보도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뭐 미리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았다고 하더라도 네. 지지율이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전략적으로 이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도 논란이 되면서 더 알려지고 홍보가 되는 듯한 좀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비슷한 얘기 했죠. 네. 그냥 가만히 두면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을 네. 당에서 어제 오늘 뭐 필사적으로 막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중도층까지도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결과를 낳았다. 또 스트레이트 프로가 탐사 전문 뭐 보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평상시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예고편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게 틀어준 꼴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예측된 대로 만일 기각이 된다면 네. 그 관심 없던 사람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고 네. 또 어제는 유튜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의 이 대상이 아닌데 예. 유튜브 방송은요.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유튜브 방송을 법원에서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만일 유튜브에서 방송을 내보냈다 그와 관련한 방송을 네. 그게 나중에 명예훼손 문제가 되면 사후에 그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지 네. 사전에 그 방송법의 통제를 받는 언론사도 아닌 유튜브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건 좀 네.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막는 걸까 하면서 더 호기심을 좀 갖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니 게다가 예. 지난번 고발뉴스 사주 의혹 때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거 작은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에서 이렇게 갖고 오고 이거 네. 조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도 들어줬어요. 네. MBC나 KBS 같은 데서 보도하라 해라. 네, 그렇게 후보가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MBC에서 한다. 아, 후보 말 듣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뭐 민주당으로서 꽃놀이패죠. 뭐 네. 방송국과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맞서고 있으니까. 네. 또 게다가 MBC도 사실은 이것을 보도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취재한 게 아니고 파일을 넘겨받은 뒤에 나중에 보강 취재를 했겠죠. 네. 사실 확인도 하고 뭐 사후 취재를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MBC도 보도하는데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나름 취재를 해봤습니다마는 MBC 뭐 간부들 이상이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그 회사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항의 방문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방송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MBC에서 발을 못 빼죠. 예. 그리고 이 방송인들 또 언론인들의 숙명이 누군가 우리를 탄압하면은 그건 못 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탄압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MBC 이제 내부 인사들이 더 똘똘 뭉치는 효과를 보게 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저는 국민의힘의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도될지는 아직 방송 전이기 때문에 알 수 알 수 없지만 없죠. 일각에서는 이미 김건희 씨 의혹에 관련된 뭐 이런 리스크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다 녹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큰 파장까지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예방주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네, 뭐 김건희 씨 의혹이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거기다가 본인이 사과했고 후보도 사과했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네, 네,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는 유권자들이 무슨 뭐 정책이나 공약이나 뭐 비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이유를 물었을 때는 대부분이 정권 교체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로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이유라면 후보의 안의 문제는 큰 이슈가 안 된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이 판을 국민의힘에서 너무 키웠다.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제일 나서서 하고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패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반대로 파장이 좀 커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지금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다면 다시 한번 김건희 씨가 또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뭐 다시 나타났다가 또 터지면 또 나타납니까? 이후 상황을 또 예측할 수 예. 없으니 그건 또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굉장히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을 키웠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지적일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부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뭐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네. 근데 이 홍준표 의원이 지적한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은 정부적 판단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경향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홍준표 의원 본인도 수사기관 출신이잖아요. 검사 예. 출신이시니까요. 그런데 뭐 정치판에 이제 한 2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네. 나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이제 정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보 자체가 지금 정부적 판단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옆에서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요. 특히 정의당에선 이 국민들 밥상에 파란 썩은 생선과 빨간 썩은 생선만 올려서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한 보도에서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네. 그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네. 이렇게 법의 모든 걸 의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해법과 서초동의 해법이 따로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분리됐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경계가 예.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력으로 풀어야죠. 네. 뭐 툭하면 법원으로 달려갑니까? 정치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그러면 정의당이 혹은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또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 풀어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법원으로 달려간다. 사실 저는 뭐 어쨌든 양자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TV 토론을 뭐 선관위 주간 3번만 한다는 것은 국민 선택에 굉장한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또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데 그러니까 네. 토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일단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니까 좋은 네네.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당 또 정의당은 반발할 수 있죠. 네. 특히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서 2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저관여층들이 양강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네네. 굳어질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이 부분에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토론은 뭐 양강으로 뭐 하더라도 네. 다음번에는 반드시 다자 토론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거는 거대 정당들이 당연히 그 소수 정당 후보들
당연히 끌어안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정의당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지금 4일째 집거 중에 있는데 뭐 16일 전에는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영국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심 후보가 사퇴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심 후보 언제쯤 이제 16일 전에 복귀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그 전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모르죠, 뭐 그거야. 근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위기였을 때 선대위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슬림하게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 해체하고 슬림하게 바꾼 뒤에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네. 심상정 후보도 이렇게는 안 되니까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네네. 그런 생각을 전략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이 왜 안 나오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네. 선대위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온다 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됐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을 꾸준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 대거 탈당 사태가 있었음에도 수습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과연 정의당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슈를 지었던 노동에 관해서 네. 아직도 그 의제를 갖고 있느냐. 젠더가 장악하지 않았느냐. 그 당은.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민주당과 관계 설정. 민주당 이중대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총선 이후로부터 민주당 각을 세운 거는 뭐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잘한 일이다. 네. 다만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과연 정의당의 스탠스에 맞느냐 혹은 정의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줬느냐 그건 네네.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예, 변호사비 대납 사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의혹 제기했다가 뭐 지금 뭐 국가수 1차 소개는 뭐 자연사 같은데 네. 그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이재명이 뭐 간접 살인한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정치의 도를 심하게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껏 정의당의 역할은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지만 라고 네.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또 그래 왔고 네. 그런데 정의당 의원들의 워딩이 이번에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 사망 원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섣부른 워딩들이 나왔는데 정의당도 비슷한 스탠스였죠. 그러면은 오히려 망자를 정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 후보한테 어떻게 그런 프레임을 씌웁니까? 청구살인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정치의 도를 한참 넘은 건데 정의당이 거기 동조했다. 뭐 그렇게 되면 정의당 지지율은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대위를 슬림하게 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6% 이상 얻었는데 이번에 만일 반토막 난다면 네. 정의당은 대선 이후로 아마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의당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지금 매우 크게 적자인 걸로 지금 그러니까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괜찮았어요. 네. 재정 상태가. 그때 이익인 만큼 지금 마이너스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다 까먹었거든요. 그거 왜 네. 까먹었냐. 그리고 그 당비를 꼬박꼬박 내던 충성스러운 진성당원들을 왜 다 떠나갔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이번에 만일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을 뭐 5% 미만으로밖에 못 얻으면 대통령 선거 때 썼던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존이 안 되죠. 그러면 더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떡하느냐. 돈 나올 구명은 없고. 그러면 뭐 정당 파산 이야기도 벌써 나오는데. 네.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심상정 대표의 생각이 깊어질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여영국 대표는 후보 사퇴는 없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또 확실하게 선거판이 그래 보입니다.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색깔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문제면 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럼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자토론 이야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함께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양자토론이 지지율 상승세인 안철수 후보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악재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3강 체제를 원할 테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의 비슷한 지지율이 있어야지만 후보 단일화할 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은 지금 후보 단일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네.
이렇게 3자 대결로 가면 구도상으로는 뭐 필패니까 그러면 네네. 이재명 후보만 웃겠죠. 그래서 단일화 이야기는 나중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나올 이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게 그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나중 되면 네네. 후보 단일화는 무조건 진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지지율을 좀 높여놔야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만 1등, 2등 후보만 토론을 한다 그러면 3등 후보는 당연히 배제되고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다른 것보다도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TV 토론에서 토론 주제로 이제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합의가 됐는데 두 후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준비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검찰 출신이고 하니까 네. 뭐 대장동 이야기를 또 좀 하고 싶겠죠. 네. 그걸 부도덕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표를 좀 얻을 생각일 테고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자질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뭐 정책적인 거, 뭐 미래 비전 쪽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되어 있고 윤석열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마추어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저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TV 토론이 실제로 이제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이제 각 선대위나 캠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실수하지 않는 이상 네. TV 토론 가지고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에도 별로 소구력이 없을까요? 예,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TV 토론 할 때쯤 되면 대부분 이미 누구 찍일 걸 정해놨어요. 네.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얘니까는 한 10번 후보를 지지한다 칩시다. 네. 그럼 그 10번 후보가 토론장에 가서 상대 후보보다도 못했다 하더라도 네. 이미 나는 10번을 찍기로 했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못해도 잘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2012년 박근혜 문재인 토론할 때 네. 토론의 결과를 놓고 보수 언론은 박근혜의 승, 진보 언론은 문재인의 승 이렇게 썼잖아요. 네. 뭐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미 결정 났다. 그러나 큰 실수하면은 또 많이 휘청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야. 이거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지지율이 확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 지방선거 강원도 지방선거 때 엄기영 후보하고 최문순 후보. 엄기영 후보가 최문순 후보의 A 질문에 계속 B, C로 대답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또 확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큰 실수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그렇게 흔들지는 않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법원에서 김건희 씨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예, 제가 어제 이동의 촉 시간에 네. 예언한 대로 일부 인용 가능성. 네. 그러니까 이게 법원도 뭐 아마 선거가 없었다면은 기각했을 겁니다. 전체로. 네. 그런데 선거 앞두다 보니까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틀어도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아직 뭐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크게 소용이 없다고 봐요. 일단은 일부 인용됐으니까 일부는 보도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상파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니 어떤 걸 지금 뭐 금지시킨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법원에서. 없죠. 예. 다만 보도가 안 된 것들 중에서 유튜브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은 퍼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단일화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을 일시적이다,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내리깎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은 단일화 불가도 단일화에 대비한 작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네. 투 트랙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음. 누군가는 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면서 네. 지지율을 두 자리 밑으로 떨어뜨릴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네. 정당으로서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두 가지 상황에 다 대비를 하는 그럼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후 70일 만에 첫 공개 행보를 가졌습니다. 오늘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심정민 수호령의 연결식에 참석을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나타난 것, 뭐 앞으로 어떤 행보를 좀 예고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 홍준표 후보보다도 유승민 후보가
더 윤석열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 오랫동안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돌았는데 네. 뭐 지금 뭐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70여일 만에 했다고 해서 네. 곧바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동의 초원 여기까지 하는데 네. 자 지금 속보가 일부만 났기 때문에 네. 일부 인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그 일부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모릅니다. 일부 인용이 뭔지. 예. 속보로 난 거기 때문에 예. 자세한 내용이 없겠죠 아직. 다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일부 인용됐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아마 이렇게 네네.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의 추억 여기서 마무리해서 지금까지 촉가이드 MC 장훈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